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타에서 건축 연습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 아이디가 이제 프랙티스랑 아키텍처를 약간 교묘하게 합쳐서 이제 지었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운영하게 됐냐면, 제가 스케치를 연습을 하게 되면서 완성된 자기 포트폴리오를 올리는 계정은 되게 많은데 그냥 뭔가 되게 생날 것에 어떤 연습 과정을 올리는 계정을 운영해보면 재밌겠다 생각을 해서 시작하게 된 계정입니다. 그럼 스케치를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일단 처음에는 제가 군대에서 스케치를 시작했는데 일단 생각보다 군대에서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건축학도로서 도움되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옛날에 사놓은 건축 인테리어 스케치 쉽게 따라하기라는 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를 이제 택배로 받아서 하루에 한 장씩 스케치를 연습해보자 해서 이제 이 책을 따라가는 과정을 이제 이 계정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따라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네요. 네, 맞아요. 아예 첫 장부터 끝장까지 전부 다 따라서 여기 있는 커리큘럼 따라서 그리면 뭔가 잘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했던 스케치입니다. 그러면 처음엔 그림 아예 나 전문적으로 그리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림을 배워본 적은 없고 건축학과 학생이니까 이제 뭐 간단한 스케치 정도? 뭐 이게 따로 배운 건 아니고 학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한 그런 스케치가 다였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선 긋는 것도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계정을 보면은 그 과정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저한테 주신 파일 이미지인데 네. 맨 처음부터 네. 이 책 끝까지 스케치를 하면서 네. 그 과정을 이미지로 주신 거죠? 네, 맞아요. 인스타 계정에 올라온 거고 네. 이 책에 보면은 처음부터 이제 펜을 준비하라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펜을 두 종류 준비하라요. 이제 라인을 그리는 라이너랑 이제 마커를 준비하라고 하는데 라이너는 제가 그래서 이제 스테들러사의 그 유명한 라이너 펜을 샀고 마커는 이제 터치 마커를 사서 이제 맨 처음에 그 펜들하고 친해지는 과정을 가지려 해서 이렇게 이제 선을 긋는 연습을 제 나름대로 한 사진입니다. 터치 마카는 되게 흑백이네요. 근데 이게 흑백이 여러 개가 있는데 웜 그레이랑 이제 쿨 그레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또 이제 웜 그레이는 약간 갈색 톤이고 쿨 그레이는 파란색 톤인데 실제로 종이에다가 써보면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사실 처음에 알고 산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쓰다가 알게 된 그런 겁니다. 터치 마카가 좀 가격이 괜찮죠? 네, 이게 그냥 쿠팡에서 사기 제일 3만 원대인가요? 저게? 3만 원 그 안팎이었던 것 같아요. 마카 비싼 게 뭐였죠? 신한 마카가 신한 마카가 비싸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도 그냥 연습하는 거니까 싼 거 사서 많이 쓰자 이런 생각으로 샀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스케치하신 것들인데 네, 스테들러 피그먼트 네네, 그게 제가 쓰는 라이너 유명한 많이 쓰는 거죠. 그 밑에는 이제 제가 구비해서 샤프랑 볼펜이랑 한번 써본 처음 그려본 이제 장입니다. 이거 다 스캔하신 거죠? 이게 스캔이 아니라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래서 이게 나오는 네, 거구나. 대비를 이제 줘가지고 네. 스캔한 것처럼. 네. 처음에 이런 걸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네. 그려보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거 한번 그려봐라 이런 장이 있었어요. 한번 해봐라. 근데 이제 보면은 굉장히 선 긋는 걸 보면은 많이 자신감이 없어요. 선에 여러 번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제 선을 막 여러 번 이어서 붙이고 막 부들부들 떨리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당시 갖고 있던 책 스탠드, 북 스탠드를 그린 거고 네, 군대에 있다 보니까 사실 그릴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물건. 날짜가 써 있는 건데 네, 그 책 끝까지 가는 게 2달이 안 걸렸죠? 네, 한 10월쯤에 끝났던 것 같아요. 3달이나 걸렸네요? 10월 그러니까 그 뒤에는 제가 책 말고 그 이외의 것을 그렸고 9월쯤에 책은 끝났던 것 같아요. 2달 걸렸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추상화 그리기예요 이게? 네, 이거는 이제 한번 보이는 물체에 면을 분석해서 그리라는 거여서 지금 보면은 책상 당시에 있었던 안전뱅이 책상이고 필통을 열어서 그걸 이제 각 면을 이런 식으로 네, 해본 거고 이거는 물병 네, 그 아그리파 얼굴이 있는 네 그런 느낌으로
그냥 면을 분석해서 한번 그려봐라. 그게 서피스로 이루어진 것들이니까. 네네, 맞아요. 그거 말 되네요. 네네. 이거는 전부 이제 책에 있는 그림이고요. 책에 아까 한 그 추상화를 이제 가구에 적용시켜서 해보는 건데, 사실 실제 가구 해봤으면 좋았겠지만, 혹은 뭐 가구 사진을 보고 했으면 좋았겠지만, 이제 군대 특성상. 아, 군대였지. 네. 군대에서 때 한 거지. 사진을 막 모니터로 보고 하기도 어렵고, 책에 있는 것만 그렸습니다. 잠깐만, 그 몇 년 군번이세요? 저 21년 군번. 그리고 스마트폰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쓸 수 있는데, 스마트폰 쓸 때는 이걸 안 하죠. 아, 짜투리 시간. 오케이. 아, 전역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네, 전역한 지 한 이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머리카락 진짜 기신데. 3개월이면 다 잘하는. 렌더링이라고 하죠, 이거를? 네, 제가 이제 이 책에서 가르쳐 주는 건데, 음. 이제 렌더링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건축학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렌더링은 렌더링 프로그램 이용해서 3D 뷰 같은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렌더링이라는 말 자체가 뭔가를 나타나게 하는 맞아. 건데, 스케치를 뒤에도 제가 뭐 감상을 막 적어놨는데, 스케치를 제가 단순히 보이는 걸 종이에 옮겨 그리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하다가 보니까 느껴진 게, 이 종이가 하나의 어떤 세계고, 그 세계에 새로운 물건을 나타나게 하는 과정. 그래서 종이 내에서 결국 그림이 말이 돼야 된다는 거를 좀 느꼈어요. 이건 스케치가 아니라 렌더링이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느낀 점도 간간히 이렇게 적어놨고, 맞아요. 렌더링이 그런 뜻이에요. 맞아. 이거는 이제 공간 이외에, 그러니까 어떤 물체가 존재하는 공간 이외의 것을 그리는데, 이 뒤에도 보면 이제 물건이 차지하는 공간이고, 아까는 물건이 차지하지 않는 공간을 인식해서 그려보는 네거티브하고 포지티브 과정인데, 이게 굉장히 실제로 해보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물론 책을 보고 했지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공간에서 물건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 걸 인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떻게 생각이 이어지냐면, 스케치를 할 때 보이는 걸 이제 받아 그린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제가 보이는 걸 관찰하고, 그 관찰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스탠드를 인식하는 과정, 그거를 이제 지금 연습한 건데, 그 인식하는 과정을 종이에 담는 게 스케치구나. 그걸 많이 느꼈어요. 이런 말은 다 저기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제가 적은. 아, 진짜? 네. 여기에 적혀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차지하는 공간을 인식하고, 그걸 인식하는 과정을 그리는 거다. 누가 봐도 군대에서 그린. 여기서 주무세요? 침상과 이제 생활관에 있는 의자인데, 많이 보는 의자죠. 컴퓨터 시리즈. 맞아. 네. 그 이제 반사, 뭐 이런 연습들을 해보는 거죠. 반사된 걸 실제로 볼 수 없으니까 밑에는 완전 상상해서 그리는데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 밑에 보면은 이제 일단 지면 분할을 제대로 못해서 잘리고 이제 뭐 손잡이 같은 것도 완전 날림으로 그리고. 진짜 어려울 것 같다. 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 아래판 그리는 것도 어렵다, 구도가. 그쵸. 거꾸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어렵네. 네. 신기해라. 이거는 어떤 물체가 이제 생각보다 대칭적인 물체들이 많잖아요. 기준선 그리기? 네, 그래서 기준선을 그려서 이제 그려보는. 근데 이게 단순히 어떤 스케치할 때 도움을 주는 기준선이 아니라 이것도 아까 말한 물체를 인식하는, 사실 이 기준선이 실제로 존재하진 않잖아요. 내가 어떤 물체를 볼 때 저런 기준선을 보고 관찰을 한다. 그런 거를 좀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기 마카로 저기 했네요. 네, 이거는 사실 책에 있어요. 마카로 이 공간 한번 채워봐라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마카를 나중에 늦게 사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시 채워본 그런 겁니다. 잘 칠해줬는데? 좀 떡칠을 많이 했어요. 뒷면에 많이 번져. 여기서부터는 이제 원근법을 배웁니다. 소실점. 네, 소실점을 찍어서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이 펜으로 하는 드로잉이 밑그림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자도. 그림 없이 그리는 거예요? 네. 자를 쓰면 굉장히 편한데, 또 나중에는 또 자를 써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많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면 오른쪽 아래 이제 완전 실패한 거의 평행에 가깝게 그린 것도 있고, 아까는 물체 자체를 인식하는 과정이었던, 이제는 뷰, 내가 세상을 보는 뷰가 실제로 원근법에 맞춰서 보이잖아요. 그걸 이제 종이에 담는 연습을 하는. 근데 이거는 소시점을 먼저 찍은 다음에 상대를 그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 반대예요? 이게 맨 처음에 기준선을 먼저 긋고, 예를 들어 이 물체를 그리면 이거를 뭐 기준선 섰는다든가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하는. 근데 원래 보통은 이 소실점 두 개가 있으면 네. 평행으로 만나야 되지 않아요? 그쵸. 이거 또 이제 하면서 배워가는.
이거는 어떤 물체를 안 보고 음. 위에서 본 거랑 옆에서 본 걸 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은 제가 그 의자를 보고 그린 거고 네. 이거 안 보고 왼쪽에서 아. 보면 어떤 모습일까? 위에서 보면 어떤 모습일까? 물체를 직접 안 보고. 네, 그런 연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원 그리는 방법, 원을 이제 시선을 맨 위에서 본 것부터 눕혀서 보는 그 원을 먼저 그리고 이제 테이블 같은 걸 그려보고 복잡한 테이블도 그려보고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되게 꾸준하게 그리시는데 부대 네. 있을 때잖아요. 네, 그때 병장이었나요? 아니다. 아니죠. 일병 말이 이때는 일껍쯤이었던 일껍쯤이에요. 것 같은데 그래서 많이 못 그리고 한 장씩 네. 그래도 꾸준히 개인정비 시간에 그리신 거죠? 그쵸, 개인 정비 때 보통 이상한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과정 이거는 책에 있는 걸 그려본 거. 이게 아까 제가 그 의자부터 그린 게 책에 있는 거 사실 이미 있잖아요. 이미 옆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다 있어서 별로 의미 없겠다 싶어서 의자를 한번 그려봤던 겁니다. 이거는 이제 패턴을 뭐 연습해서 그 패턴을 실제로 담아보는 건데 나중에 이제 뭐 이게 텍스처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이 장은 좀 저에게 와닿진 않았던 약간 숙제처럼 빨리 하고 그래야 다음 걸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거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음영을 칠하는데 이 마크로 이제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보면은 좀 제가 스캔한 것처럼 해서 좀 이게 실제로 보는 거랑은 살짝 느낌이 다른데 일단 연습하는 과정이 빛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디가 제일 어두울까 어디가 중간쯤 어두울까 이런 걸 해서 여기다가 원래는 써가지고 여기는 3 빛이 이제 왼쪽 위에 그쵸. 있는 거죠. 여기가 제일 밝고 여기가 그 다음으로 어둡고 뭐 이런 건데 이제 사실 이거 자체는 할만한데 이 의자가 사실은 곡면이잖아요. 그래서 그 질감을 약간 표현을 하려는 게 이거는 완전 직선으로 돼 있고 이거는 최대한 그걸 없이 해보려고 한 건데 마카를 이때 처음 쓴 거라서 보면 굉장히 어색하죠. 중간에 말르고 해가지고 네. 선이 사이가 경계가 보이는 거죠. 네. 근데 이 의자 오브제는 좀 귀여워가지고 제 인스타 프사로 쓰고 있습니다. 그 이거구나. 네. 이거는 확대해서 한번 준비하고. 근데 이런 곡면 모델링일 경우에 그림자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거의 그냥 대충 그릴 수밖에 없잖아. 그쵸. 이거 실제로 상상해서 그리기는 사실 그치요. 뭐 좀 거장이 아닌 이상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 네, 이것도 생각해서 그리는 거라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의자들을 그려보고 네. 이건 왜 쓰셨어요? 너무 못 그려가지고 완전 깨졌죠. 완전 이거는 이제 의자들이 섞여 있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 이게 사실 의자 각각의 그림자도 어려운데 이 그림자 합쳐지는 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언뜻 보면 말이 되는데 자세히 까보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이런 의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바닥에 붕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 그림자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책에도 그림자 그리라고 해요? 네, 책에서도 근데 가르쳐주진 않고 그냥 진짜 말하신 대로 이럴 것 같다는 걸 상상해서 그리는 게 뭐 답이다. 느낌이 중요하지. 1점 투시네요, 갑자기. 여기서부터는 이제 1점 투시, 그 다음이 2점 투시 하는데, 아까는 물체 1점 투시였다면, 이제는 공간.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연습하기 전에 그 책에 써 있는 거를 이제 그린 건데, 사실 1점 투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보는 면하고 평행한 면은 전부 이제 모든 선이 평행하다. 수직이라는 거죠? 네, 서로 수직이고 다 평행하다. 네. 그리고 그 나머지 선들은 전부 한 점으로 이제 모이는. 그렇죠. 네, 그게 1점 투시여서 이 원칙을 먼저 인지를 하고, 네, 그 다음에 공간을 그려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여기는 판서사우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제가 익혔던 게, 아까 말한 그 평행하지 않은 모든 면들을 전부 저 수식점에 가져가는 연습을 해가지고, 샤프 없이는 못하겠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자가 없어가지고 이때. 그래서 그런 연습을 이제 뒤로 갈수록 1점 투시도가 계속 나올 거예요. 이거는 생활관. 네, 생활관 모습인데 제가 이걸 그려보겠다고 마음 먹은 게 저희 이제 생활관 가운데 이렇게 책상이 있어요. 거기 앉아서 맨날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딱 보니까 고개를 딱 들었는데 이 생활관이야말로 완벽한 1점 투시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보면은 이제 관물대 면들은 전부 나와 이제 딱 맞닿아 있고 나머지는 전부 이 문을 향해 있는. 네, 그래서 딱 적격이다 생각해서 좀 정성으로. 뭐예요? 그건 아마 공기청정기였던 것 같아요. 공기청정기가 있어? 네.
위에는 뭐 이제 여기 이제 직속상과 관성성 뭐 이제 아, 너무 웃기다. 이거 창이죠, 창. 네, 창을 가려는 거죠. 자세히 보면 위에 이제 세제도 올라가 있고 세제? 그 다음에 네, 그럼 비밀이죠. 너무 웃긴다. 이 소실점이 멀리 있으면 멀리 있을수록 왜곡이 덜 되는 거죠. 소실점이 나로부터 좀 가까우면은 이제 왜곡이 많이 되고. 네, 라이너로 치면 이제 렌즈 길이가 짧아지는 왜곡이 더 많이 되죠. 이거는 이점 투시. 네, 2점 투시이고 이거 여기서부터 소실점이 2개인 1점 투시에 사실 카메라를 회전시킨 경우를 뭐 그리기도 하고 이제 좀 더 다이나믹한 공간을 설명할 때 쓰는. 그래서 아까 그 장면을 이제 2점 투시로 그려보는 네, 그런 거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맥락인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 소실점을 멀리 보내야지 좀 그릴 때 좀 말이 되게 무게가 가까이 너무 가까우면 예를 들어 이 책상 같은 경우가 엄청 넓어지죠 여기가. 맞아. 네. 그 얘기예요. 네, 이거는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볼펜 하나만 들고 이게 아마 루이스 칸의 그 건물일 거예요. 어떤 건물인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루이스 칸 작품집 책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고 한번 볼펜 하나만 가지고 2점 투시 그려보자. 근데 이 공간이 굉장히 좁아가지고 보면은 이 첫 소실점은 굉장히 가깝고 다른 소실점은 굉장히 멀죠. 그래서 되게 약간 다이나믹한 게 공간이 약간 1점 투시에 네, 거의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건 또 뷰포인트 엄청 가까워서 공간이 좁은 공간에서 약간 광각으로 찍고 진짜 넓어 보이네. 네. 다행이다. 이거는 1점 투시의 추상화인데 이거는 공간을 어떻게 이제 전달하고자 할 때 공간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냐가 아니라 약간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 공간은 그러니까 위에 이제 구멍하고 아래 구멍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잘 보이게 공간을 구성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추상화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책에선 솔직히 저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한 부분이긴 해요. 추상은 이해는 안 되는데 네. 아무튼 1점 투시로 그린 거고. 네, 이거는 1점 투시를 연습해 보려고 이제 루이스 칸의 이게 어떤 회관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공을 들여서 7까지 해본 이게 사진으로 보면은 사실 좀 전달이 좀 안 되는데 실제로는 제가 이 커튼의 느낌하고 커튼 반대편에 이제 빛이 비치겠죠 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저 안쪽 공간에도 커튼이 있어서 이제 빛이 들어오고 이 안쪽은 굉장히 대비가 심하게 어둡고 이제 이 공간의 구조체들도 보이게 약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스케치를 해본 이제 처음으로 풀로 이제 칠해본 장입니다. 이거는 작업 시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제 기억에 1시간 금방 그렸네. 넘었던 것 같은데 1시간에 1시간 반. 굉장히 좀 실제로 이제 그린 종이를 보면 많이 떡져 있어서 보통 그 마카가 네. 이런 샤프심으로 그린 선들 있잖아요. 네. 그 위에다 마카 칠해도 괜찮아요. 네, 근데 샤프심 선이 다 보이고 마카가 망가지지 않나요? 망가지진 않고요. 그리고 마카가 좋은 게 이게 농도별로 있는데 이제 농도가 얕은 거를 이제 농도가 짙은 거에다가 칠하면은 아주 은은하게 덮여져서 좀 많이 칠해도 티가 많이 안 나고 조금 더 세밀한 조절이 가능하다.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이패드로 그리면 그게 표현이 어렵다면서요? 네, 아이패드는 제가 아이패드로 스케치를 많이 연습을 해봤는데 그거를 올리지 않은 이유가 굉장히 이제 제가 하던 스케치랑은 너무 달라가지고 아직 익숙해지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거 덧칠하고 색이 색이 그대로 진해지는 게 좀 이게 제가 이제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쓰는데 그 앱에서 물론 그 쓰는 브러쉬의 성질을 조금 조절하면은 가능하겠지만 제가 아직 그걸 공부하지 않아서 어렵고 보통 이제 아이패드로 그릴 때는 선을 다 그린 다음에 선 안에 원하는 색을 먼저 다 채워놓고 그냥 좀 농도가 옅은 검은색 브러쉬로 이제 살살 칠하면서 조절하는 정도만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 전이 공간? 네, 이거는 전이 공간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인데 이것도 이제 표현에 치중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이 공간을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 그거에 좀 치중한 파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이 공간이 여러 단계로 돼 있고 그 단계를 내가 인식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거는 실내와 실외를 그리는 건데 이제 외부 공간과 내부 공간이 좀 드라마틱하게 전이되는 아까 전이 공간도 했는데 그런 장면을 그릴 때 연습을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제가 야간을 그린 이유가 야간에 보통 차이가 나죠. 혹은 여기는 주간이어도 실내에 이제 조명이 안 켜져 있으면 실내는 굉장히 어둡고 실외 공간은 굉장히 밝고 이런 거를 좀 연습하는 과정이었어서 제가 이 장면을 그린 이유가 이제 바깥의 공간은 여기에 보면 은은한 조명 혹은 어떤 조명들로 인해 좀 어둡게 보이고 내부 공간은 또 안에 따로 조명이 있고 또 그 바깥에 이제 창문이 있어서 그 바깥 공간이 더 어둡게 보이고 좀 이런 거를 연습해보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마카로 네. 회색 부분 이렇게 칠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 빛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여기는 비워놨다가 이 조명 나오는 부분이 아닌 부분에만 넣고 우와. 사실 이거는 그 나무인데, 그러니까 조경수인데 라디에이터 아니에요? 이걸 굉장히 제가 대충 날려버렸죠. 리얼이구나. 그래서 조명이 여기에 있어서 뒤에 이제 벽에 그 그림자가 비치는 이런 거를 야, 이 표현을. 신기하다. 이게 빛까지 나오네, 진짜. 네, 빛나는 것 같은. 네, 이게 공간이에요. 좀 근데 그리기 전에 치밀하게 이게 생각을 하고 안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기를 다 칠해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쵸. 이거는 수정이 안 되니까. 컨트롤 Z 안 되지. 네, 이거 확대 샷입니다. 이거 숫자 써놨네. 이게 어두운 거. 네, 이거는 어둡게. 네, 7번 이렇게. 저기는 7, 여기는 5. 계획을 다 한다면. 네, 계획을 하기도 하는데 4, 5 이런 게 사실 이 마카에 농도가 써 있어요. 어디? 농도가 이제 여기 뚜껑에 0.5, 1, 2, 3, 4, 5, 6, 7, 8 이렇게 써 있어서 이거를 제가 써놓은 겁니다. 어떤 마카를 쓸지. 야, 되게 재밌다. 네, 여기는 뭐 사람 그리기. 그 어렵다는 사람 그리기. 네, 그 책에 나온 예시대로 사람을 그려봤는데 사실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냥 여기서 얻어가는 건 이제 이 관찰자의 그 포인트에 이제 선을 그어서 그 선에 사람들 머리를 맞춰야 된다. 맞아. 머리 근데 보는 거. 꼭 머리를 맞춰야 되는 거 아니고 사람 평균 키가 있으니까 그 사람 내가 보는 거에 대충 머리가 걸쳐지는데 키 큰 사람은 뭐 여기보다 머리가 올라갈 수도 있고 맞아. 키 작은 사람은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고 맞아. 이런 걸 좀 생각하면서 그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사람을 그렸는데 네, 이 상태로 아래로 좀 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되게 이상해 보여요. 그죠. 갑자기 땀을 쭉 뚫고 내려간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네, 네, 이질감이 들어서 맞아요. 그걸 꼭 눈에 다 걸어야 돼요. 맞춰주면 어색함이 사라진다. 이거는 실내 공간이 굉장히 복잡한 실내 공간이잖아요. 레이어가 엄청 많은. 그래서 레이어를 인식하는 연습. 그래서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공간을 그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난간이 어떻게 흘러 내려가냐잖아요. 그래서 그걸 먼저 인식하는 연습을 하라고 그런 장이었던 것 같은데 하다가 재미가 없어서 사람 그리는 연습을 좀 더 해봅니다. 자세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세를 계속 연습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간, 네, 공간을 또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꼭 이런 식의 음영이 일어나진 않죠. 근데 이제 여기가 어쨌든 깊숙한 곳이니까 더 어둡게, 그 다음은 중간, 그 다음은 밝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사람들이 공간을 효과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 그런 거를 알려주는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 공간, 그 유명한 유리 피라미드 안에 장면인데 이제 이 보이는 장면을 그리고 이제 한 요소를 확대해서 그려보는 뭐 그런 연습이었는데 계단만 확대해서 그려본 거죠? 그쵸. 네. 근데 저에게는 사실 이 확대 그리기는 좀 와닿지 않았고 이 공간 그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고 좀 효과적으로 좋았던 건 이렇게 배경을 그려주면 좀 더 이게 투명하다는 그런 재질을 전달할 수 있고 스케일감도 네, 그 보면 배경을 굉장히 날림으로 그렸는데 오히려 이 날림으로 그리니까 좀 더 배경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고 그런 거를 좀 배웠던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 네. 사진마다 이 스케치는 그런 걸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또 그쵸. 매력인 거죠. 이건 확대해서 이건 왜 점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안 찍었었는데 책에선 찍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뭔가 꼭 사실적으로 이게 유리 패널이라고 투명하게 둘 필요는 없다. 오히려 점을 찍음으로써 이게 뭔가 유리 패널이구나를 좀 더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책에서 배웠던 것 같아요. 실제로 유리를 보면 뭔가 비친 이미지가 보인다거나 그쵸. 뭔가가, 반짝하는 거기에 뭔가가 있다는 건 있는데, 그쵸. 그걸 투명하게 그려버리면 비어있는 게 되니까, 그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건 실내 그림자인데, 사실, 이 책에서는